최근 불어닥친 한류 열풍으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국가가 탄생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와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조선족 자치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9월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단체가 중국 공산당의 중국어 사용 금지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서울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대대적인 항의 집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조선족은 중국 내에서는 수많은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우대받는 민족으로 여겨지며 다른 소수민족과는 다르게 좀 더 특별 대우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탄압 정책이 티베트, 위구르, 내몽골에 이어서 조선족 자치지구까지 미치면서 안타까운 처지가 된 것입니다. 조선족은 중국 내 소수민족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어를 사용하는 민족으로서 많은 문화 콘텐츠를 중국산 콘텐츠가 아닌 한국산 콘텐츠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문화 콘텐츠에는 자본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이 깊게 뿌리박혀 있어 이것을 보는 조선족 동포들은 중국 사회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민족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조선족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선족의 국적은 현재 중국으로 돼 있습니다. 조선족은 중국 시민임에도 미국 정부 언론기관인 VOA에서 조선족 개인인권 이슈에 대한 보도를 자주 내보내고 있습니다. 조선족 사회에는 미국식 개신교가 널리 보급돼 있을 뿐 아니라 북한식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어서 미국에서는 매우 유용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선족 사회에서 민주주의 시위 혹은 독립의 움직임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서방 사회의 지원을 받는 티베트, 위구르, 내몽골, 홍콩 같은 지역과 같이 향후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조선족은 최근 대한민국에서 주류 사회로 진출하며 점차 주요한 사회 구성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시선이 따가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범죄나 국적 등의 이유로 차별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특정 국가의 공작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조선족 사회가 서방 사회의 주요 국가인 대한민국 대중의 지원을 받게 될 경우에는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조선족 동포들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약 50만 명 수준의 조선족 동포들의 인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강남구 수준에 육박하는 인구인데요. 인구가 감소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귀한 존재들입니다. 일부 조선족들로 인해서 대다수의 선량한 조선족 동포들이 차별받고 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민주화 때문입니다. 특히 동북삼성 그 중에서도 2명 중 1명 이상은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조선족 자치주 지역의 민주주의 체제로의 독립적 지위 확보가 가능해지도록 대한민국은 조선족 동포들을 열심히 돕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시스템을 잘 익힐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범죄율 역시 조선족은 평균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 동포들은 중국 국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 개개인을 점수로 평가하는 중국 정부의 체제 특성상 조선족 동포들 스스로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처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은 조선족 동포들은 용기를 내어 중국 공산당 CCP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티베트, 위구르, 내몽골에 이어서 조선족 자치주까지 소수민족 언어 사용 금지령이 시행되면서 더는 중국 내 조선족 자치주의 한국학교에서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지키기 제중 아닌 임시연대라는 단체는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으로 이뤄진 단체로서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적극적인 집회와 시위를 하며 전 세계의 중국의 조선족 탄압에 대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움직임이 점차 커지고 한국 내 조선족 사회 역시 민주주의적인 가치와 자본주의적인 가치를 중국 내 조선족 자치주에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움직임이 발생하게 된다면 전 세계의 조선족자치주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어 향후 독립적인 민주국가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으로서는 이웃의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민주국가가 탄생하니 아주 바람직한 일이 되는 것인데요. 현재 중국 길림성에 자리하고 있는 조선족 자치주의 인구는 약 220만 명으로 별도의 국가로 독립하게 될 경우에는 국토 면적은 남한의 면적보다 약간 적은 크기의 신생국가 탄생이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선족 자치주가 별도의 국가로 설립되게 된다면 다양한 나라 이름이 네티즌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백두민국, 길림민국, 바레민국, 신고구려국 등의 엉뚱하고도 기발한 국가명이 네티즌들 사이에 다양한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족 사회는 빠른 속도로 중산층 인구가 성장하며 대한민국의 주류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향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독립하게 될지 모르는 조선족 자치주에 돌아가서 멋지고 세련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조선족 동포들을 차별과 편견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서구식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숙달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19년부터는 귀화한 조선족들의 군입대까지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돼서 많은 조선족 동포들이 대한민국의 국가를 지키는 시민들로 성장하게 되고 또 그들이 향후 자신들이 살던 조선족 자치주 지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자신들의 민주국가를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민족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조선족 인구 중에는 과거 독립운동의 후예들이 있으며 강한 개척 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디 우리 옛 간도 땅에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꽃이 피워나길 바랍니다.